안녕하세요.関西대학교 유학생의 촌장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関西대학교 마을에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일 전 준비, 두 번째로 도일 후의 이동 방법, 세 번째로 집 구하기, 네 번째로 각종 업무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첫 번째로 도일 전의 필수이자 복잡한 재료 자격 취득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촌장의 주머니를 열어 준비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으로서 여권, 일본 입국 사증 신청서, 증명사진, 한자명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사본, 대학교에서 받은 재료자격 인정 증명서 COE, 또 재료자격 인정 증명서의 사본, 마지막으로 보증기관의 도장이 찍힌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필요한 서류들이 변화하기도 하니 서류를 준비하기 전 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한국의 대사관은 총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 하나는 부산에 있습니다. 위치를 잘 확인해서 날짜에 맞춰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증을 한국에서 취득하셨다고 끝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재료카드를 만드는 것인데요. 입국할 때 꼭 필요한 여권과 여권에 붙여져 있는 사증,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자격의 활동허가서를 작성하셔서 입국심사대에 같이 제출해주세요. 입국심사대에 가서 관광했을 때와 같은 줄에 서시면 재료카드를 만들 수 없으시니 중장기 체제자 줄에 서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재료카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자격의 활동허가서를 제출하셨다면 뒤에 도장이 찍힌 걸 꼭 확인하세요. 다음으로는 일본에 도착한 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사이 공항에 도착한 후 이동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리무진 버스, 전철, 그리고 택시나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철의 경우는 여러 종류의 전철이 있는데요. 먼저 특급열차 하루카는 JR 오사카, 우메다역에는 정차를 하지 않지만 교토역까지는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교토방면 이용자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난카이 특급 전철, 라피트와 난카이 전철 공항 급행이 있는데요. 라피트는 짐칸이 있어 비교적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난바까지 3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면에서는 난카이 전철 공항 급행이 더 저렴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귀국자 전용 하이어를 통해 격리 장소로 이동한 후 2주 동안 격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본 유학생이 일본에 도착한 후 반드시 필요한 3종 세트가 있는데요. 바로 주소 등록,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소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등록을 위해서는 집 근처에 있는 시약소 또는 구약소를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준비물로서는 입국 시 칸사이 공항에서 발급받은 재료카드와 한자가 각인된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재료카드에 주소 등록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가입과 주민표 발급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은 휴대폰 개통입니다. 일본의 메이저 통신사는 크게 도코모, au, 소프트뱅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 통신사는 짧게 계약이 불가능하며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로는 개통이 불가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분들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마이너 통신사를 이용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라인모바일, 비모바일, 빅심 등이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시 필요한 준비물로는 바로 전 단계에서 주소 등록을 마친 재료카드와 시약소에서 발급받은 주민표, 그리고 신용카드 또는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3종 세트의 마지막, 통장 만들기입니다.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유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으로는 유초은행, 미쓰비시은행, 미쓰이 스이토모 은행이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도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먼저 재료카드와 인감, 그리고 바로 전 단계에서 개통한 일본 전화번호, 마지막으로 여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장 개설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통장을 만들 때 집에서 먼 은행의 경우 통장 개설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집에서 가까운 은행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은행에 따라 제류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하지만 칸사이 대학교의 경우에는 제류기간이 6개월 이내여도 리소나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집 구하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집을 구할 때 기숙사가 좋을지, 원룸이 좋을지, 또는 집은 언제부터 구하면 좋을지 등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현지부동산, 한인부동산, 기숙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지부동산은 보다 매물이 다양하며 한인부동산은 일본에 오지 않고도 계약이 가능하고 소통이 편하다는 점, 그리고 기숙사는 다양한 이벤트로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퇴실을 할 경우 2달 전부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방을 구하시길 원하신다면 한두 달 전부터 방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본은 목조 건물이 많아 방음이 안 되는 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직접 집을 보러 가셔서 방음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일본에서는 집을 계약할 때 나의 신분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일본에 오신 경우에는 자신을 보증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인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생협에서 집을 구할 경우 학교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각 대학교의 생협을 통하여 집을 구하는 방법 또한 추천드립니다. 집을 얻을 때 필수 용어인 레이킹과 시키킹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킹은 집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레이킹이 없는 집을 고르시는 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키킹은 한국의 보증금과 같은 개념으로 퇴실할 때 청소비와 파손 수리비를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으시니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칸사이대학교 문학부 아시아 전수 2학년 김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칸사이대학교 문학부 3학년 영상문화 전공 민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유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시스템이공학부에서 재학 중입니다. 기계공학과, 수학과가 있으며 저는 지금 전기전자전고공학과에서 재학 중입니다. 칸사이대학교 문과 계열 학부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문학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총 19개의 전공이 있는데 1학년 때 19개의 전공 중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들 중에서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전공을 2학년 때 선택해서 2학년 때 전공을 배치받는 형식으로 됩니다. 칸사이대학교 문학부는 3학년부터 재미가 필수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속한 영상문화 전공은 교수님이 4분이 계셔서 저는 그 중에 한 분, 사사과 재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재미 문화는 나중에 취직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꼭 재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고 미리 계획을 세워 두시면 나중에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요리서클, 전기통신연구회, 스노우보드 서클, 봉사활동 서클에 들어가 있는데요. 유학생이 정말 서클에 들어가게 된다면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고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으며 수업에서는 할 수 없는 회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유학생들 분들도 대학교에 오신다면 서클 부활동에 가입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배구 서클에 들어가 있고요. 저는 지금 서클에 가입되지 않아 있는 상태인데 전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후회를 하고 있어요. 아까 세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클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일본인 친구들이랑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더 많아지고 또 친구들이랑 교류를 함으로써 일본어 실력도 더 늘고요.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클이나 부활동이 나중에 취업 활동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일본에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1학년 때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고 서클과 부활동에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업 활동은 보통 일본에서는 4학년 시작하는 3월 달에 취업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통 3학년에 5월쯤부터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12월, 11월 달부터 시작하니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 활동하면서 정말 특별히 힘들었던 거는 SPI나 적성검사나 GAB, 대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쓰는 거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도 정말 사회로 나가서 일본에서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본 의료업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카페에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문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의료업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매장에서 손님들이랑 소통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소통을 할 때 일반적으로 회화에서 쓰는 일본어가 아니라 경어로 손님을 접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카페이다 보기 때문에 역시 레시피 외우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경어 사용이 정말 힘들고 지금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에 오시기 전에 일본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일본어로 대화를 할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일본인들이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의사소통적인 부분에서 생각처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일본에 오시기 전에 회화라든지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칸다이에서 만나요.